자꾸자꾸 보고 싶어서 봄인가 봅니다. 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대통령직 인수위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업 주도형 기회발전 특구를 제시했습니다. 충북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노영민, 김영환 두 후보가 이시종 지사 초청 현안 설명회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뼈 있는 말이 오고 가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 공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과 단일화를 통한 견제도 가시화됐습니다. 제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보호장구 없이 일하다 변을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이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마다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 지역 현안과 대규모 SOC 사업들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지역마다 특구를 지정해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특구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 특례까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발전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돌려주고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게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17개 시도별로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도 발표됐습니다. 충북의 정책과제에는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 고속철도 X축 완성과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이 반영됐습니다. 또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과 AI 영재고 설립,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광벨트 조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인수위에 건의한 현안 사업과 대규모 SOC 사업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예마스터십처럼 국정과제에는 빠진 사업들도 공약과 별도로 관리하는 현안 사업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기회발전 특구 조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의 필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인수위는 금요일인 내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직접 도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노영민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뒤 서로가 부담스러웠다고 할 만큼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데요. 선거는 선거인가 봅니다. 첫 공식 행사 만남에서부터 뼈 있는 말과 견제로 신경전이 벌어지며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대진표 확정 뒤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여야 후보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입에 풀칠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픈 것이 충북이다. 두 후보는 충북 발전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12년 민주당 도정을 평가하는 데 시각차를 드러냈고 서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노 후보는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 충북 발전을 이야기하며 수도권 중심 개발론자를 뚫고라고 언급해 국민의힘 경선기간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끄집어냈습니다. 수도권 중심 개발론자들이나
국가 균형 발전 반대론자들의 각종 방해를 뚫고 김 후보도 설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평가와 비서실장 공과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충북 도정의 보완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13개 현안들은 대부분 대통령 당선인 국정과제에 포함돼 두 후보 간 큰 이견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무해 올림픽 등 이시종표 무해는 격돌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후배로 한때의 정치적 동지로 맞대결을 부담스러워하던 두 후보. 서로 간의 견제 속에 도정 설명회가 마무리되고 당초 계획됐던 단체 사진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며 여전히 대선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요. 서로 간의 정치 공세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둘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설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어제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부터 노력한 SK하이닉스 M17라인 청주공장 신설이 구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면서 다음 달 안에는 발표도 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청주를 포함해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SK하이닉스는 기존 M15 청주 공장의 증설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김병호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병호 후보는 어제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충북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성적 하락에 대해서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조 수단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의 공교육의 모범을 만들겠다며 함께 행복한 교육 3.0의 주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괴산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선거인 명부를 두고 경찰 고발이 이루어진 데 이어 탈당과 후보 단일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 여파가 후보 단일화와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류한우 군수에 대한 단수 공천이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된 단양에서는 김광표 예비후보가 김문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단일화에 나섰고 유례가 없는 진흙탕 싸움에 중앙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당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거인 명부 유출로 경선이 중단되고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괴산에서는 정성엽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이준경 예비후보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탈당의 주된 이유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박덕흠 의원 본인이 앞장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도둑맞은 경선의 불공정 작태 크게 실망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이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단양 류한우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엄태영 의원을 비판했고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 2명은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도당 공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중앙당에서 번복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단양과 보은, 괴산 등에서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정우택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일도 채 남기지 않고 불거진 집안 싸움.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이근규 예비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거쳐 시민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되고자 했던 소망이 깨졌다며 경선 탈락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의회 부의장 민주당 권정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의장 공석 사퇴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천명숙 전 의장이 도의원 선거로 사퇴하며 의장직을 대행해온 권 의원은 이달 안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고 도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의회 사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후임 의장 선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또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2주 만에 처참히 숨진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김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제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사고 현장. 집게 크레인 옆으로 폐기물이 수북히 쌓여 있고 바로 옆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잘게 부수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집게 크레인이 집어온 폐기물에서 철근 등 금속류를 분류하던 60대 노동자가 분쇄기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미 노동자분께서 기계에 끼어 구급대에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작업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1층에는 기계를 작동하는 직원이 있었고 2층에서 홀로 작업하던 노동자는 움직이던 집게에 부딪히면서 추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노동 현장은 아찔한 정도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집게기가 쉼없이 움직이는 이 2층 높이 작업장에는 분류와 분쇄 작업 공간을 구분할 어떠한 난간이나 안전 발판이 없었고 노동자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고리는 물론 헬멧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작업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고 분쇄기의 입구도 굉장히 큰 사이즈여서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작업장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로 업체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사업주가 이제 조치를 안 한 게 맞는지 그럼 안 했으면은 왜 안 했는지. 그러나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용직 노동자를 사지로 몬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하게 됐습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충북에서만 10건, 이 가운데 무려 7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3시쯤 청주시 외남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게차로 건축 자재를 옮기던 도중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져 40대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남성이 지게차 밑에서 수신호를 보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제 청주FC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창단 후 5년 동안 매년 각각 20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축구단 모기업인 청주FC 사회적 협동조합은 25억 원 이상을 해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써 청주FC는 내년 K2 리그 출전을 목표로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사 선정과 유소년팀 구축, 선수 영입, 공모주 발행 등 본격적인 축구단 창단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로 충북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 결과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은 102.4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1.4포인트 낮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주택가격 전망이 11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물가와 금리 수준이 4포인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계 수입과 향후 경기 전망, 가계 저축 전망은 1,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7,000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우리 군경에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 곤령골에 오는 2024년 추모공원이 조성되는데요. 공원 조성 전 마지막 유해 발굴 작업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새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대전 산내학살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성공적인 유해 발굴을 기원합니다. 산내 곤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민간인이 집단 학살돼 묻힌 곳입니다. 오는 2024년 추모공원 조성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유해 발굴 3년째를 맞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발굴입니다. 이번 발굴에선 곤령골 일대의 긴 도로 아래로 추정되는 대규모 학살지 등을 살피는 게 목표입니다. 도로 밑에서 많은 유해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 조사가 바로 그 길 건너 200m짜리 그거를 찾는 작업을 주로 할 거예요. 미흡했던 지역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그 학살지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유해 발굴 조사와 별도로 유전자 감식도 시급합니다. 6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로 유해 1259를 찾았지만 유전자 감식 예산이 없어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빌고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국회에서 그게 무참히 잘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굉장히 애달프고. 추모공원 조성 전 마지막 조사에서 한 구도 빠짐없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뤄지길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병원마다 간호와 간병이 함께 가능한 통합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번에도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탓에 통합병동이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호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를 주로 돌보는 대전의 한 재활 전문병원. 전체 병상의 15%인 26개 병상을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 간병 통합 입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해 인근에 새로 짓는 병원에는 병실의 절반을 아예 통합 병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비나 뭐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도 간병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률이 훨씬 적어서 이제 통합병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박인순 씨도 보호자가 없는 데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인 비용 때문에 고심하던 차에 하루 1, 2만 원의 자부담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도와주시니까 모든 면에서 뭐 화장실을 못 갈 때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는 그런 면이 다 좋더라고요. 이 대학병원은 지난 2015년 충청권 최초로 1개 병동을 간호 간병 통합 병동으로 운영했는데 7년 만에 4개 병동, 174개 병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400여 병상이었던 통합 병동이 지난해 6만 4천여 병상으로 6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 등 간병 취약계층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통합 병동을 설치하면 정부가 시설 개선비와 인센티브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간호나 간병의 경계를 넘는 업무도 발생하는 데다 병동을 늘리고 싶어도 인력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조무사 인력들도 이렇게 사실은 배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인력난은 아직까지 조금 수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령화에 발맞춘 통합 병동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 특히 부족한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주 어린이과학관 해담별이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정식 개관합니다. 상설 전시관 3곳과 과학공방, 북라운지 등 놀이형 과학체험 공간을 갖춘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야외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시 관람은 하루 3회 각 30명 정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영동 국민장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400여 명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